실제로 저희가 영상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자극들이 성조숙증을 촉진시키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를 위한 클릭 우아클의 김규현입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상하게 굉장히 많은 카톡을 받았는데요. 우리 아이가 가슴에 몽우리가 만져져. 자기야, 나 뭐 해야 되지? 이러한 연락들을 서연이 친구 엄마들한테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걱정돼서 그럴까요? 바로 성조숙증입니다. 성조숙증은 뭘까요? 성조숙증이라는 것은 사춘기가 정해진 시기보다 빨리 오게 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가는 그 중간 과정, 사춘기라는 과정은 정상적인 몸의 발달 과정입니다. 여자 같은 경우에서는 가슴이 발달을 하고 허리가 날씬해지고 골반이 커지는 그런 여성형 몸매를 띠게 되고요. 남자 같은 경우에서는 목소리도 굵어지고 골격도 어깨가 딱 벌어지고 성기도 커지고 몸의 털도 더 많아지는 그런 전형적인 남성상으로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서는 만 8세 이전에,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서는 만 9세 이전에 사춘기의 양상이 보이게 되면 성조숙증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요즘 들어서 성조숙증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한 통계 자료를 봤는데 2006년 기준으로 10년 동안 약 12% 이상의 성조숙증 환자가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성조숙증이라는 거에 엄마들이 더 관심을 가지면서 진단이 많아진 것도 있지만 서구화된 여러 가지 생활 습관 등 여러 가지 원인들로 사춘기가 확실히 빨리 오는 아이들이 많아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성조숙증이 의심된다라고 했을 때 병원에 가게 되면 피검사라든지 뼈 나이도 검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서는 MRI라든지 여러 가지 초음파 검사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검사를 하게 되는 이유는 첫째로는 몸 안에 종양이 있어서 생식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분비되는 비정상적인 문제가 있을까 봐 검사를 하게 되는 이유가 있고요. 어떠한 호르몬의 어느 단계에서 이게 촉진이 됐는지를 알아보는 방법 등 여러 가지 검사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아이가 진짜로 어떠한 종양이라든지 건강상의 적신호의 문제로 사춘기가 빨리 오게 되는 것만 아니면 된다라는 거죠. 다행히 여자 같은 경우에서는 80%에서 95% 정도는 특발성, 그러니까 특별한 원인이 없는 경우라고 하고요. 남자 같은 경우에서는 반수는 특발성, 그리고 반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질환들 때문에 성조숙증이 오게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흔히들 성조숙증은 왜 치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기도 합니다. 성조숙증이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오는 사춘기가 빨리 왔다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건강상의 어떤 적신호 때문에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은 이 성조숙증의 원인 중에 진짜로 건강에 문제가 있는 치료인 경우입니다. 그 경우를 제외한다면 아이들의 심리적인 문제가 가장 크겠죠. 내 친구들과 내가 다르다는 느낌, 그리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사춘기가 빨리 오기 때문에 자세도 계속 구부해지고 그러면서 아이들의 키 크는 자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는 사춘기가 빨리 오기 때문에 키 성장이 멈추는 경우,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치료를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서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골 연령, 뼈 나이가 본인의 나이보다 2세 이상 앞서 있는 경우, 그리고 이 아이의 최종 신장을 계산을 해봤을 때 150cm가 채 되지 않는 경우, 사춘기 진행 속도가 너무너무 빠르다 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가 이 성조숙증 때문에 심리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너무 불안정하고 너무 많이 힘들어한다, 이러한 경우에서는 저희가 반드시 치료를 권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조숙증은 살이 많이 쪘거나
통통한 아이들에게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의외로 마른 아이들 같은 경우에서도 성조숙증 치료를 받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지방세포에서 성호르몬이 조금씩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통통하고 과체중인 아이들이 사춘기가 빨리 온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거꾸로 말랐다고 사춘기가 무조건 늦게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건강한 생활 습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많이 하고 몸무게를 정상으로 잘 유지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영상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굉장히 선정적인 부분들에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자극들이 성조숙증을 촉진시키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멀티미디어 세상에서 그런 부분들에 노출되지 않기가 쉽지 않지만 조금 부모님들이 컨텐츠들을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음식에 대해서 이러한 소문이 있습니다. 콩류를 먹으면 성조숙증이 여자애들이 빨리 온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콩류가 에스트로겐의 분비를 촉진시키면서 사춘기가 빨리 오게 한다라는 논문들도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과학적으로 완전히 입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우선은 몸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서는 가슴의 발달이 가장 큰 신호가 되겠고요. 가슴에 몽우리가 잡힌다든지 엄마 목욕할 때 여기 누르니까 아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서는 고환이 조금 커진다든지 고환 살의 모양이 조금 얇아지는 느낌이 있다든지 또는 색깔이 조금씩 어른들처럼 검게 변한다든지 등 그런 성기의 변화가 있겠고 또는 변성기가 시작되는 목소리가 굵어지는 것이 또 하나의 남자의 사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신체적인 변화도 있지만 아이들이 갑자기 막 감정의 기복이 심해졌다든지 또는 굉장히 예민해졌다든지 우리가 보통 무서운 중2 언니 오빠들을 생각하면 나타나는 그러한 사춘기의 전형적인 성격의 변화들이 혹시 아이들에게 빨리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그것도 또 하나의 사인이 될 수 있겠고요. 혹시 저희 아이들이 유치원생인데 갑자기 1년에 키가 8cm 이상 너무 많이 컸다 하는 경우에서도 성조숙증을 의심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성조숙증이라는 것은 몸에서 나타나는 변화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중요한 문제들이 없다는 것도 같이 확인을 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마 동네 병원으로 가시면 피검사까지는 작은 병원에서는 가능하시겠지만 만약에 어떠한 영상 검사를 하셔야 된다거나 어떠한 원인들을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서라면은 아마 조금 더 규모가 있는 병원에 가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을 찾아보면 성조숙증 검사를 하는 병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큰 병원들이 예약이 너무 힘들다고 하신다면 가까운 병원에서 그러한 검사들을 하는 병원이 있다면 가보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엄마들이 약을 쓰게 된다면 특히 뭔가 호르몬을 조절하는 약을 쓰게 된다면 걱정되시는 게 부작용이죠. 실제로 이 성호르몬 억제 주사는 30년간 굉장히 안전하게 사용이 되는 약이고요. 특별한 부작용이 없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가끔 가다가 주사를 맞고 아이들이 조금 메스껍다고 한다든가 아니면 어지럽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밥을 먹을 때 조금 입맛이 떨어졌다거나 하는 보통 우리가 주사 맞았을 때 예민해지는 정도의 컴플레인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엄마들이 정말 걱정하는 주사 자체의 여러 가지 무시무시한 호르몬의 변화 또는 몸에 어떠한 해로운 부분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주사가 굉장히 비싸다고 들었는데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서는 만 9세 생일이 되기 전까지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서는 만 10세 생일이 되기 전까지 성조숙증 진단을 받게 된다면 급여로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실은 저희 아이도 어떤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요즘은 3개월에 한 번씩 맞는 성호르몬 억제 주사도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아이가 조금 뭔가 사춘기가 빨라지는 것 같다 이러한 걱정이 있으시다면 선생님과 상담을 해보시고 필요하시다면 그러한 주사들도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엄마들과 같이 고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고민하는 부분들이 우리 엄마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편에서 또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